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7일부터 3박 4일간의 방중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또다시 중국을 방문한 김 위원장의 행보를 놓고 여러 가지 해석과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기간이어서 북미 중 삼각구도 안에서 어느 쪽이 무엇을 얻고 또 무엇을 양보할지 관심이 더욱 커지는 상황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의 의미와 2차 북미 정상회담 전망까지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 홍현익 실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번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의 의미를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뭐 대미 그 정상회담 전에 이제 협상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우리에게는 갑자기 방문했다 이렇게 여겨지지만 사실 듣고 보면 한 달 이상 준비해서 된 거라고 이제 여겨집니다. 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김정은 위원장의 이니시어티브가 있었겠지만 중국 측에서도 미중 무역 전쟁하에서 그 북한이라고 하는 자기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국가가 미국이 관심이 많기 때문에 중국에게도 이익이고 북한에게도 이익이니까 양측에서 다 남는 그런 행사기 때문에 안 할 이유가 없었다. 이렇게 보는 게 정상이죠. 네. 자, 그리고 지난 1, 2, 3차 때와 비교를 해보면은 북한 매체들이 김 위원장의 방중 사실을 뭐 대내적으로 공표하는 시점도 빨라지고 뭔가 좀 더 공식화하는 분위기인데 변화가 좀 감지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뭐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특히 최근에 들어와서 정상국가 이미지를 아주 강조하는데 우리 이설주하고 같이 다니는 것부터가 그렇죠. 그리고 뭐 신년사를 자기가 직접 낭독하고 그런 것도 아버지 김정일과 달리 은둔의 지도자가 아니라 정상국가의 정상 지도자 이런 모습을 하는데 작년 3월에 우리가 압록강 철교에 그 기차가 지나가면서 저게 누구 기차냐 이렇게 했을 때 당시에 이제 이게 김정은이냐 아니냐 가지고 논란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3, 4일 지나서야 김정은이 중국을 방문하고 북한으로 돌아간 다음에야 김정은 위원장이 북경을 다녀왔다 이렇게 발표가 됐어요. 그러니까 작년 3월에 갔을 때는 중국 방문 끝나고 북한에 돌아가서야 발표를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다롄에 비행기로 갔는데 저건 이제 다롄에서 비행기로 떠났을 때, 네. 그러니까 북한으로 돌아갈 때 발표했고 세 번째는 작년 6월인데 그때는 이제 마지막 날 아직 베이징에 있을 때 발표를 했고요. 네. 이번에는 베이징에 도착하기도 전에 그렇죠. 출발하면서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점점 빨라지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북한의 정상 국가화 뭐에 대한 그 어떤 노력도 있고 김정은의 자신감, 자기가 평양에 없다는 거를 알리고 가도 아무 문제 없다 이런 자신감도 있고요.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볼멘 소리를 하니까 중국이 뒤에서 북미 관계를 방해한다. 이런 자꾸 뉘앙스를 주는 얘기를 자꾸 하니까 시진핑 주석으로서도 우리 이거 당대당도 아니고 국가 대 국가로서 정정당당한 친선 외교하는 거다. 그러니까 숨길 게 없다. 이런 차원의 고려도 있다. 그러니까 여러모로 볼 때 사전에 발표하는 게 이제는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시민 주석과의 협상 테이블, 회담 테이블을 위해서 어떤 얘기를 주고받았을까라는 건데 뭐 지금 나오는 소식에 의하면 이제 평화 협정에 중국을 끌어들이는 안, 뭐 이걸 가지고 미국을 압박한다, 뭐 이런 이제 보도들이 나오더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김정은은 비핵화를 하고 트럼프는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에 북한이 요구하는 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북미 그 연락 대표부라도 설치하자, 종전선언을 해달라, 그다음 제재를 완화해달라 이런 최소한 한 3가지 정도의 큰 대목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거는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거는 그 국가 안보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방을 위해서. 그러니까 대미 핵 억지력을 위해서 개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포기하면 뭔가 체제 안전 보장, 국가 안전 보장을 해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한반도 평화 체제를 수립해야 된다는 게 이제 맞교환이 되는 거거든요. 평화 체제 수립하고 핵 포기하고 막 바꿔지는 건데 그런데 이제 미국이 종전선언조차도 이제 안 해주니까 김정은으로서는 지금 더 이상 나갈 수가 없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왜 그럼 종전선언을 안 해주냐를 따지고 봤더니
종전선언 해주니까 주한미군 철수해라, 뭐 한미동맹 깨라, 네. 뭐 한국에 있는 그 유엔 사령부 해체해라, 뭐 이런 게 나올까봐 이제 안 해준다는 얘기도 있지만 중국이 또 종전선언을 하면 자기도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되니까 미국으로서 못하겠다 이래가지고 우리 정부도 사실은 중국이 꼭 그 평화협정에만 참여하면 되지 종전선언에는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해서 작년 6월 달에 종전선언이 센토사 섬에서 발표될 뻔도 했어요. 네.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그 북미 정상회담 하는데 가셔가지고 3자가 종전선언을 할 뻔도 했거든요. 그랬죠. 그런 상황에서 그 직후에 김정은이 3차 중국을 방문해서 시진핑 주석하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한참모부다. 그러니까 북중 관계가 사문화된 동맹 관계인데 지금 다시 동맹 관계가 복원이 돼서 그때 이후로는 북한이 종전선언도 중국이 참여하는 게 좋지 않냐 이런 식으로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이제 시진핑 주석으로서는 종전선언부터 중국이 참여하면 자기들한테 인센티브가 되죠. 그러나 시 주석이 종전선언을 해서 그 중국이 반드시 참여한다 그래서 미국이 거절하면 아예 처음부터 안 되니까 네. 시 주석 입장에서는 종전선언은 빠질 테니까 평화협정엔 반드시 껴달라 이런 것들을 이제 논의하게 이제 될 것이다. 네. 그걸 가지고 시 주석을 설득하면서 경제 지원도 좀 해주고 제재도 좀 완화해주고 해달라는 거 이런 걸 네고시에이션 그러니까 협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뭐 그러니까 사실 북한 입장에서는 이제 모든 교육이 중국과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네. 트럼프 행정부의 그 최대 압박 전략을 뭔가 약화시킬 지렛대를 우리도 갖고 있다 이런 속내를 내보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차하면은 뭐 중국만 설득해도 북한 입장에서 먹고 살 수 있다라는 포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북한의 대교육의 90% 이상이 중국이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남북 교육을 할 때는 우리도 한 10여 % 했었는데 우리는 완전히 절단해 버렸으니까 중국에 더 의존하게 됐는데 근데 작년에 가만히 이제 살펴보면 작년 여름까지는 북중 교육이 꽤 됐는데 네. 그 이후에 그러니까 3차 북중 정상회담 이후에 미중 무역 전쟁이 벌어지면서 미국의 중국에 대한 압박이 엄청 심해지면서 네. 중국의 대북 제재가 사실상 더 강화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북한으로서는 지금 사실 굉장히 좀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숨어 있는 그림은 대북 제재를 조금 완화해달라. 그러니까 해제하거나 유엔 안보리의 결의안이 있기 때문에 그걸 중국이 어길 수는 없지만 조금 시행을 느슨하게 할 수는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이제 저렇게 김정은이 다녀가면 한동안은 이제 북중 국경에 좀 단속 같은 게 좀 완화되고 그러면서 숨통이 트일 수 있다. 이런 효과는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거죠. 네. 마치 이번 방중을 이제 보란 듯이 이제 출발할 때부터 이제 네. 대중을 알렸고 지금 마침 또 중국에서 미중 그렇죠. 무역 협상이 벌어지고 있고 불과 몇 킬로미터 차이 안 나는 곳에서 지금 위치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물리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묘한 여러 가지 다중 포석을 갖고 있다라는 게 읽혀지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미국한테 보여주기라는 게 여러 면에서 드러나고 있고 여기에 또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비핵화 협상과 무역 협상, 대북 제재 별개의 문제다. 이런 것까지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또 해석이 되고요. 그렇죠. 이제 시진핑 주석은 김정은이 자기 생일날 온다니까 생일상 성대하게 차려주고 북중 친선도 도모하고 명분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무슨 자기 생일날 형님 집에 마실 가는 그런 모양새인데 성대하게 이제 생일상 차려주고 그러나 사실 그 속에는 중국으로서는 북한도 중요하지만 무역 전쟁이라는 게 워낙 뭐 국가의 사활적인 문제로 지금 막 하고 있으니까 다행스럽게 지금 하루 미중 무역 협상은 하루 연기되면서 뭔가 타결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희망의 그 뉴스가 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완전히 결렬되면 벌써 끝났겠죠. 근데 이제 더 할 얘기가 있으니까 하루 더 연기했다는데 이게 김정은 위원장이 미중 무역 협상에서 중국을 응원하러 간 셈이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네. 김정은으로서는 만약에 미국과의 협상에서 이게 결렬이 되고 했을 때 나는 중국이라는 형님이 있다. 중국하고만 잘해도 먹고 산다. 즉 신년사에서 얘기한 우리가 이렇게 비핵화를 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성의를 보이는데도 미국이 계속해서 북한의 자주권을 무시하고 계속 압박 일변도로 간다면 부득불
제3의 길을 선택할 수 있다 이랬잖아요. 네. 새로운 길을. 그 새로운 길이 이거라는 거를 넌지시 보여주는 것.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 갈 때 훨씬 더 뒤에 후광을 가지고 이제 가서 난 뭐 결렬돼도 나는 먹고 산다. 이런 어떤 응원군을 얻기 위해서 김정은이 갔다. 이렇게 보시는 게 가장 큰 목적이고요. 네. 중국 역시 지금 상황에서는 미국에 대해서 북한 문제 해결하려면 나의 도움이 필요한 거 아니냐. 협력할 테니까 무역 이거 잘 끝내달라. 이렇게 서로가 이제 노림수가 있다는 거죠. 미국은 어떨까요? 사실 뭐 매번 북미 정상회담 전에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하는 게 그렇게 유쾌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유쾌하지 않죠. 유쾌하지 않고 미국의 지금 어떻게 숨겨진 목표는 북한을 중국에서 떼어내는 건데 오히려 그 북미 친선 관계를 만들어서 북한으로 하여금 중국을 견제하게 하면 최고죠. 그런데 그거는 어렵겠지만 네. 어쨌든 간에 이렇게 자기하고 협상하는데 오히려 북중 관계가 더 강화된다고 하는 거는 역효과까지는 아니지만 왜냐하면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비핵화이기 때문에 비핵화 목적을 위해서 시진핑 주석도 비핵화는 바라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서 협력만 한다면 조금 득이 되는 건 있지만 그러나 지정학적인 전략으로 볼 때는 북한을 중국에서 떼어낸다고 하는 이런 미국의 전략은 차질이 있게 되고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5월 달에 2차 북중 정상회담 이후에 북미 관계가 제대로 안 돌아가니까 이거 저 중국만 시진핑만 만나고 나면 이상해진다. 이런 얘기 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네. 시진핑 주석에게 중국이 책임이 크다. 당신들이 방해하는 거냐 이렇게까지 견제를 해서 작년 말에는 이제 중국이 대북 제재 같은 걸 좀 더 충실하게 하는 그러니까 그런 효과는 있었는데 지금은 뭐 자기가 그냥 무역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나무라기도 좀 어려운 입장이고 그러니까 그 폼페이오 장관이 비핵화하고 북중 관계는 건 별개 문제라는 걸 중국도 안다. 비핵화에 있어서는 중국도 훌륭한 파트너다라고 얘기한 것은 실제로 훌륭한 파트너가 아니라 훌륭한 파트너가 되라. 이렇게 단도리를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되겠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어쨌든 비핵화 협상이 중국까지 다 포함된 다자간 협상으로 가는 거는 지양하고 있다. 바라지 않죠. 바라지 않고 있다. 바라지 않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 김정은 위원장이 복선을 깔아놓은 게 한반도 이 정전체제 당사국들 거긴 중국이 당연히 들어가죠. 체결 사인까지 서명까지 한 나라니까요. 정전협정 당사국들을 포함해서 다자협상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고요. 또 하나는 중국의 귀에 솔깃한 얘기가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해라. 그다음에 전략자산 한국에 가져오는 걸 이제 더 이상 하지 마라. 이런 얘기들은 전부 중국이 원하는 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해서 중국에 어느 정도 환심을 사고 이번에 가서 이제 선물을 받아오려고 지금 기대하는 거죠. 네. 자, 그럼 2차 북미 정상회담 지금 임박했는데 장소 시기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지금 뭐 대체로 언론이나 전문가들이 베트남이 제일 유망하다. 베트남 중에서도 이제 하노이가 수도고 다낭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다낭은 미군 기지가 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베트남이라는 나라는 미국하고 적국이었다가 전쟁까지 한 북한하고 똑같죠. 적국이었다가 미국과 수교하고 그다음에 지금 활발하게 발전해서 우리가 아세안 수출 전체 아세안 10개국이거든요. 거기 수출의 50%가 베트남이 합니다.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나라인데 베트남 다낭에서 할지도 모르고요. 그러니까 다낭에 우리 청년 부대가 주둔했다 그래요. 그 다낭 또는 하노이 제일 유망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지난번에 싱가포르 갔을 때 중국 비행기 빌려 타고 갔잖아요. 그때 김정은의 인체 정보가 다 누설이 돼서 중국이 DNA 정보를 많이 뭐 여기저기 만지고 했을 거 아니에요, 김정은이. 그런 정보들을 많이 입수해서 김정은이 야 이거 안 되겠다. 이제는 내 비행기로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자기 비행기로 갈 수 있는 거 참메이로가 갈 수 있는 게 베트남은 제일 가깝고요. 그 다음에 기차 타고도 갈 수 있는 울란바토르도 이제 후보인데 어저께 나온 뉴스 보면 방콕 아니면 하노이 아니면 하와이 3개 중에 하나라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특히 베트남이 될 가능성이 크지 않나 이렇게 보는 게 여러 가지 이제 북한에게 주는 교훈도 있고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베트남이 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봅니다. 뭐 그러니까 미국과의 적국이었다가 수교를 취하고 개방 개혁으로 지금 경제 발전 모델로서 북한이 뭐 또 이제 그리고 이제 미국이 보기에 참 좋은 게 베트남이 공산국가인데 공산국가지만 중국하고 라이벌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도 그렇게 되라. 그럼 잘 살 수 있다. 이런 이제 모델 케이스가 될 수 있죠. 여러 가지 포석을 거기에도 깔고 있군요. 자, 그러면 뭐 좀 이런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이제 개최가 된다고 한다면 작년에 이제 무산됐던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 우리나라 방문하는 문제 있어서요. 여기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봐야 돼요? 사실 김정은 신년사 이후에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별로 없으면 우리가 더 서둘러서 남북 정상회담을 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 또는 판문점에서 원포인트 회담을 해서 북미 간의 정상회담의 중매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제대로 이제 정상회담 쪽으로 북미가 가고 있기 때문에 남북 정상회담은 아무래도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열릴 것 같고 잘 됐다 그러면은 이제 서울로 김정은 위원장이 오는데 그때 이제 만약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와 이 제재 완화 또는 남북 경협에 대한 예외가 인정이 된다면 남북 경협이 굉장히 진전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만약에 북미 정상회담이 작년 6월 산토사 회담처럼 뭔가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질적인 성과가 없을 때는 또 그 뒤에 또 다시 정상회담 또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남북 관계가 맹렬하게 앞으로 전진하긴 좀 장애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왔을 때 남북 간에도 어떻게 보면 그 관계가 진전되기 어려운 장애물들이 있거든요. 천안함 폭침이라든지 연평도 포격이라든지 목함지뢰 사건 또 박왕자시 살해 사건으로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이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풀기 위해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에 와서 뭔가 한국 국민들의 대북 불신을 치유해 줄 수 있는 결정적인 발언을 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비핵화 문제만 김정은 위원장 서울에 와서 그걸 진전하는 게 아니라 남북 관계 자체에서도 근원적인 남북 간의 불신을 해소하는 진정한 새로운 다짐으로 남북 관계 해보자는 그런 이를테면 과거에 대한 반성은 아니더라도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든지 이런 내용의 발언을 한다면 나름의 굉장한 성과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반성을 하면 더 좋겠죠. 반성하면 더 좋고요. 잘못하고 얘기를 해야. 그러니까 국립현충원을 참배하고 그러면 이제 지금 야당에서도 국회 연설 안 된다 그러는데 국립현충원 참배하면은 그 정도면 와서 얘기해 봐라. 그러면 국회 연설을 통해서 과거에 대해서 반성을 하거나 아니면 많이 정말 깊이 성찰했는데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고 결심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나름의 이제 큰 성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세종연구소 홍현익 연구실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